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꾸 쇠약해지시니까, 자꾸 기억을 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후손이 간직한 사진 한 장, 지역 어르신의 기억 한마디, 오래된 집과 거리의 흔적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시민에게 공유되고 필요하다면 국가의 서움과 명예회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 저는 이건 역시 지방자치가 할 수 있는 역사적, 문화적 공공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그 청산의 출발점도 결국 기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한 독립운동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기록하는 사람이 있고 그 기록을 오늘의 시민들이 받아들여서 다시 이야기한다면 독립운동의 기억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기억과 청산의 기록 서울 프로젝트가 과거를 기록하는 20편의 영상에 머무르지 않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무명씨를 오늘이 우리와 만나게 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지를 다시 되묻는 작업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보존하는 기억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누구를 기억할 것인지를 시민 스스로 다시 질문하게 만드는 사회적 기억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기억을 우리의 기록으로, 그 기록을 다시 우리의 기억으로 만드는 것. 저는 이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라고 하면서 여전히 강변하는 이들이 비워놓거나 단절시킨 우리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 채우고 이어나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영이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작한 지 1시간 정도가 지났네요. 약간 그 몸이 찌부둥할 텐데 기지개 한번 쭉 해주세요. 기지개 한번 쭉 해주시고요. 다음에 자신의 왼쪽에 있는 분 어깨를 한번 주물러 주세요. 자신의 왼쪽에 있는 분들, 저쪽 인연에 계신 분들은 가만히 계시는데 왼쪽에 계신 분들 어깨 한번 주물러 주세요. 네. 예. 그 뒤에 분도 어깨 한번 주물러 주세요. 네, 다음에 이제 반대로 오른쪽에 계신 분들 어깨 한번 주물러 주세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보면은 저희는 천리행군을 했어요. 천리행군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밤중에 산에 8분 능선을 끝없이 걷습니다. 끝없이. 목적지가 있겠죠. 그 장교만 알겠죠. 근데 사병으로서는 끝없이 갑니다. 그때 생각했던 것이 여름에 좀 덜한데 한겨울에 눈이 다 뒤덮여 있는 상태에서 끝없이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는 상태에서 군장을 지금 걷는다는 것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혹시 독립투사들이 만주벌판에서 그렇게 걷지 않았을까? 나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걸었지만 그분들은 언제 등 뒤에서 일본군의 총탄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러한 긴장 속에서 끝없이 걷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 선조들을 두고 있는 우리가 겨우 1시간 지났다고 졸면 안 되겠죠? 네. 그러면 다음에 우리 원래 워낙 바쁘신 의원님이라 부탁을 안 드렸다가 어제 갑작스럽게 부탁을 드렸는데 0.1초도 멈칫거리지 않고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가서 시민들에게 우리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려야죠 하면서
그 승낙한 분이 계셔요. 지금 재선위원이신데 청주시 서원구 지역에서 활동해 계신 신민수 위원님의 발제를 듣겠습니다. 신민수입니다. 잠깐 시간을 주시면 제가 자료를 한 20분 정도 준비했는데 뭐 대단한 자료는 아닌데 보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테이블별로 하나씩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네. 멋지다 멋지다. 테이블 하나씩 이장 차기정 내식이 하나씩 이게 부족할 거라서 테이블별로 같이 보셔야 돼요. 그냥 센스 있잖아요. 저 나눠주기 전에 좀 그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계신 분들은 이 공청회와 충북의 무명운동가 무명 독립운동가 기록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주 한 번씩 2~3시간씩 6차례에 걸쳐서 그 정례회를 가지고 또 간담회 1회를 가지고 이게 공청회까지 온 거예요.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 앞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우리 큰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저는 그 말씀드린 신민수 의원이고요. 아까 우리 이상신 의장님께서 그 충북에 신시 독립운동가 많다고 했는데 저도 그분들과 같은 네, 고령 신시고요. 네, 27대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그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이 우리 청주를 근거지로 활동하셨던 고령신시 독립운동가분들이 10여 분 정도 계신데 늘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고 또 제가 이런 지원 사업에 관심이 많은 부분이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6.25 3년 유공자 하셔서 할머니께 돌아가셨지만 할머니께서는 지금도 수당을 많지는 않지만 갖고 계시고 또 아버지도 국가 유공자세요. 아버지는 이제 직업군이셨는데 군대에서 예전에 뭐 잠수훈련 이런 걸 준비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성력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그 공무를 인정 받아서 국가 유공자로 활동하고 계셔서 저도 늘 관심은 많은데 제가 상임위가 계속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업무가 그쪽 업무에 많이 좀 치중하다 보니까 이쪽 하는 동안 사실 좀 부끄럽지만 이 분야에는 많이 신경을 못 쓰는 사실인데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여기 계신 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더 정책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싶어서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고자 자료를 준비했고요. 제가 청주시에서 하고 있는 독립유공 관련 사업들을 모아봤는데 이게 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좀 정확하게 하려면 서류 제출 요구를 해서 전체를 받았으면 좋았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한 늦게 한 열흘 정도 걸릴 수가 있어서 제가 우리 상임위 업무는 아니지만 도시건설위원회 직원과 함께 오늘 하루 종일 좀 발굴을 한 내용인데 여기 아마 없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빠질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다 찾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씩 보면서 사업을 소개한다기보다 이거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그 보시면은 우리 알고 계시는 보험 명예수당이 이제 뭐 독립유공자 본인과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유족들께 지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2025년 초에 개정이 돼서 현재 매달 12만 원의 보험수당이 시에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우리가 그 독립유공자나 유족들에게 이 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 단순히 그분들이 삶이 어려워서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는 일이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 정신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어요. 즉 대한민국의 근간이 임시정부이자 3.1운동이고 그렇다면은 거기서 활동하신 우리 독립유공자 분들이 대한민국을 기반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께 예우 차원에서 이런 수당을 드리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서 그건 당연한 일이다 이건 경제적 생각이 들고요. 너무 또 작아. 우리가 그런 우리 유공자들을 예우함으로써 우리 후손들한테도 우리 대한민국은 나라를 위한 그런 분들이 있지 않는다.
이러한 또 교육적 의미도 있을 거고 또 독립운동 하신 분들의 그 유족들이 사실은 본인들도 고생하셨지만은 그런 핍박과 그 감시, 또 가난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보면 같이 공통된 희생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맞아요. 연자제가 있어서. 네. 좀 뭐 연자제 같은 성격인데 그런 부분들을 돕는 건 당연한데 이 12만 원이라는 액수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너무 잘해요. 뭐 그런 것 같은데 너무 잘. 우리가 청주 물론 예산을 이제 단순하게 뭐 정책을 비교하는 것도 조심스러우나 어쨌든 우리 청주시가 사도시대 예산을 열었고 지금 뭐 하이닉스를 통한 지방세도 올해 많은 1조 가까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 상황에 또 뭐 최근에 뭐 대기업들이 대기주 투자한다 이렇게 큰 성장을 하고 있는 도시에서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신 분들께 월 12만 원을 지급하는 거는 이게 좀 맞느냐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너무 이 잘. 부분은 한번 우리가 좀 타협 합의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더 올려야 되지 않겠나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야 돼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제가 바로 좀 논의를 해볼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뭐 광복회 여기 뭐 운영비 사업비 있는데 뭐 아마 부족하시겠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원 사업도 뭐 연간 100만 원 한도인데 연간 100만 원이라는 게 건강하신 분들한테는 남을 수 있는 돈이지만 연로하신 분들께는 아니면 좀 큰 병이 걸리거나 이런 분들께는 큰 돈이 아니어서 이런 것도 한번 우리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뭐 그 외에 지정 사업들, 초보제 탄신제 지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독립운동 마을 조성 사업이 이미 완료가 된 사업인데 워낙 큰 사업이었어서 제가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사업이 있는 거를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좀 놀랐던 점은 이 사업이 12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 기탁금, 기부금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제가 깊이는 모르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래. 그 외에 이제 도시공사에서 뭐 우리 이용요금, 주차장 감면요금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되고 있고 또 뭐 전기자동차, 소소전기차, 1륜차 구매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할 때 우선 순위로 독립유공자가 되어 있는데 현재 살아있는 독립유공자들께서 그분들의 연세를 생각했을 때 자동차나 이륜차를 본인이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연세가 있어요. 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요 전기차 이런 거 보니까는 이 독립유공자 지원의 항목을 취약계층에 같이 묶어서 하는 사업들이 일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행정이 바라보는 거를 독립유공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아닌 마치 뭐 취약계층과 같은 맥락으로 묶어서 이거는 좀 인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부족했지만은 좀 정리하자면 현재 상황에서는 수당 문제와 의료비 지원 문제 그리고 전기차 이런 것들은 좀 더 실효성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들이 우리 오늘 이제 기록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그냥 수당이라던가 아니면 매년 하는 행사 지원 정도지 이 우리 청주의 독립운동 역사를 좀 더 연구하고 기억하고 후대에 남기는 이런 사업들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기록 사업을 하게 되면은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이 사업비를 제가 다 더하지 않았는데 대략적으로 그냥 눈으로 더해보면은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한 지원되는 건 한 2, 3억 될까 싶고 뒤에 뭐 감면되는 부분도 아마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산 4조라고 우리가 자랑하는 청주시에서 한 2, 3억 정도로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은 너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들어서 그것도 제가 의회에서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기념관 관련해서 지금 지자체들에서 특히 기초단체들에서
일부 이제 그런 독립기념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그 지역의 어떤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들을 좀 밀도 있게 다루고 있어요. 저는 그 청주시도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 맨 처음 모였을 때 가볍게 청주시 청사가 위치가 너무 좁은 시내에 있으니 청사가 이제 이전하면은 뭐 거기를 활용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안들을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건 또 절차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그 부분도 좀 많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독립기념관을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독립기념관을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또 그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교육 현장으로 활용하는 것가 또 좋기 때문에 어디 뭐 외곽에 하기보다는 접근성이 좋은 도심 쪽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또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몇 개 건물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업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도 힘쓰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신민기님께서 그 예산이나 아니면 그 충북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 너무 그 아주 뜻깊은 말씀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그 기대가 커요.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추진해야 될 부분들, 뭐 독립기념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그겁니다. 독립기념관이 됐을 때, 독립기념관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거기에 있는 독립기념관은 하드웨어거든요. 하드웨어인데 거기에 채우는 저런 영상이나 이렇게 기록하자고 그래서 책자라든가 여러 가지 아카이브나 이런 것들을 꽉 채워서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것은 과거를 넘어서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만드는 거라고 아주 뜻깊은 생각이 들고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이제 진행하게 될지 김효진 작가님께서 발제하실 건데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면 네,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뷰 다큐멘터리 제작 안 킨 것 같아요. 마이크 켜세요. 들리시나요? 네. 그 앞서 한번 영상을 미리 보여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이런 영상을 제작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름 없이 독립운동을 펼친 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하고자 하는 사업을 통해서 서운이 주는 이분들이 어떻게 서운을 받게 됐고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 의미를 되새기고 싶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 그 광복회 충북지부에 여쭤보니 한 220여 분의 독립유공자 회원분들이 생존해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다들 고령이시라서 안타깝게도 뭐 한 해에 몇 분씩 계속 돌아가시고 있다는 것을 들어서 더 늦기 전에 이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지역이 이렇게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한국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네네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먼저 이제 이 영상을 지금 보신 게 한 7분 조금 넘는 영상인데요. 저도 그렇고 저희 옆에 같이 일하는 유여우 작가님도 그렇고 방송국 일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방송국에서 이런 영상 만들자 오더가 떨어지면 이렇게 저희랑 같이 일하는 감독님들 다 섭외를 해서 바로바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이렇게 TV에 나오는 영상을 제작을 해서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이 없이 저희가 이제 재능난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고 이런 영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요청을 해서 어떤 분을 촬영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섭외를 해서 지금의 이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 사실 일주일도 안 걸리는 이 영상을 저희가 몇 달에 걸쳐서 촬영 감독님이 몇 번 교체를 하면서 만들게 됐는데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고 해야 하는 일임을 알지만 돈 때문에 이분들 왜냐면 저희도 그렇고 다들 생계를 병행을 하면서 이 영상을 제작을 해야 됐기 때문에 사실 일주일도 안 걸리는 일을 몇 달씩 하게 되면서 이 하고 싶은데 마음이 모여지지 않으면 여러모로 마음이 모여지지 않으면 참 어려운 일이구나. 그래서 누군가는 나서야 되지만 또 섣불리 나서지 않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이기석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이 영상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1년에 이 영상을 한 8편 정도 만들어 보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인터뷰를 해주시는 분들이 워낙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일회성 한 번 인터뷰해서는 말씀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차례 찾아가서 계속 말씀드리고 묻고 해야지 이제 그 기억 속에 있는 얘기들이 끄집어 나와져서 이제 한 번 인터뷰를 할 때 7, 8회씩 찾아뵈서 오랜 시간 인터뷰를 나누다 보면 이제 본인들도 잊고 있던 기억들이 자꾸 나오게 돼서 좋은 영상이 만들어지게 되고 있어서 이렇게 한 7, 8회 정도 인터뷰를 하고 촬영을 진행하고 또 편집이랑 뭐 영상을 넣고 자막을 넣고 이런 후반 작업을 통해서 한 편 만드는데 한 달 반에서 한 2달 정도 그 1년에 그래서 8편 정도를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계획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한 뭐 7, 8회씩 몇 시간씩 인터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수집이 됩니다. 그래서 편집의 과정을 거쳐서 한 7분 정도밖에 나오지 못해서 그 이외에 얻은 영상이나 뭐 사진, 구술 자료 같은 것들을 그냥 버리기에 너무 아까우니까 다 재정리를 해서 이걸 아카이빙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다 모아서 뭐 이런 영상 컨텐츠를 만들거나 혹은 청주시에서 이제 나중에 독립기념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하드웨어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아카이빙 작업을 같이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사실 핸드폰으로 영상 촬영 굉장히 많이 하시죠. 워낙 기술이 좋아서 이 영상으로 찍어도 충분히 좋은 퀄리티가 나오기는 하지만 저희는 이거를 이제 여러 자료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전문 장비들이랑 전문 카메라 감독님들께서 전문적으로 촬영을 해서 좀 더 고퀄리티로 여러 곳에 충북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충북에서 이런 거 만들고 있구나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그런 고퀄리티 영상을 제작을 해서 후손들에게 좀 남겼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으로 좀 좋은 영상을 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이 그냥 우리가 보고 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좀 활용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다 아시는지 모르시겠는데 우리 충북 지역에서 지금 충청북도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라고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충북의 초, 중, 고 학생들이 이 독립운동이 뭔지 왜 했는지 그 역사적 의미랑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탄력적으로 무조건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독립운동사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아직 제대로 된 컨텐츠나 교육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제 좀 부족한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다고 듣고 들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만들 그런 재미난 영상이나 다양한 자료들을 좀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광복회 충북지부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광복회에서 우리 독립운동사를 알리는 전시를 계속 특별 전시나 상시 전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때도 계속 이런 영상으로 지역민들에게 노출을 시켜서 더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 또 핸드폰 들었는데요. 여기 인스타그램이나 SNS, 페이스북 이런 거 다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숏폼이라고 요즘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소비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그냥 한번 보고 흘려서 말 영상이 아니라 이런 영상들 다시 또 재가공을 해서 짧은 숏폼으로 우리 충북 지역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어린 세대부터 또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세대에게 빠르게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민수 의원님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뭐 다양한 지자체에서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을 위한 그 독립기념관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독립운동관도 있고 양산시 독립기념관, 화성, 밀양 등 되게 많은 지역에서 이걸 만들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 지역은 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든 컨텐츠들을 충청북도 독립운동관이 만들어져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모쪼록 우리 충북 지역에 고재 이상설 선생도 계시고 단재 심채원 선생님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유명한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지역이기도 하고 또 그분들을 이름 없이 도와준 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좀 기릴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는 자리가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데 사실 1년에 한 7편에서 8편 한다는 것은 그 작가님들이나 촬영 감독님들한테는 살인적인 일정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서두르냐면은 너무 시급해요. 연세가 많아. 시간이 지나면 돌아가시는 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기록하지 않는, 지금이에요, 지금 기록하지 않으면 잊혀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살인적인 일정을 무리해서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과연 저런 고퀄리티의 영상들을 그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앞으로 이거 기록화 사업이 되면은 그 어떤 그 기술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그 촬영을 하실지, 우리 오병석 촬영 감독님께서 촬영 카메라가 4대에서 5대 정도가 최고 카메라가 투입이 되거든요. 감독님 카메라 일로 오셔야죠. 이름표.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 한국의 무명 독립운동가의 제작 기록 사업의 제작을 샘플 영상을 만들게 된 오병석 감독입니다. 처음에 저희 제작팀도 많이 논의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가야 될까. 많은 또 경험과 또 노하우로 쌓아서 이거를 좀 더 기존에 있던 저희 업무보다는 어떤 방향을 많이 해야, 어떻게 자리를 잡고 방향을 잡을까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촬영도 촬영이지만 제작하는 방식이 늘 누구나 알다시피 뭐 방송이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았다시피 사양들이 좋잖아요. TV도 좋아지고 그런 방면 속에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건 맞고요. 이거를 인물들을 어떻게 나타내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또 감정을 올릴까 또 와닿게 할까라는 게 저희 주특기인데 결국에는 그분들의 본질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장비도 장비인데 그분들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는 피로감도 생기고 또한 저기 깜빡깜빡 하시니까는 장시간에 노출, 야외 노출이라든지 피로도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방향을 바꾼 게 결국에는 저희가 아카이빙 헤리티지 작업이라고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나라가 국가유산을 헤리티지 작업하는 게 세계적으로 좀 낮아졌어요. 근데 프랑스가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온 게 우리나라가 2위거든요. 그 작업 기술들이 굉장히 많은 장비와 고가의 장비와 몇 억이 되는, 몇십억이 되는 장비를 보유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되는데 그걸 국가유산에서 유산청이나 그런 기술들을 가는 게 미디어, 아트, 미디어 쪽으로 발생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산물이라는 거를 보존하는 거를 디지털화 시키는 건데 우리도 그 방향 속에서 인물이나 목소리나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의 수집 하나하나를 저희가 다 수집하고 또 복원시키고 또 AI로 디지털화시키고 결국에는 사라져가는 것들을 다시 나타내는 거잖아요. 글자 하나라도 그분의 뭐 편지 한 소리라도 이분 여기가 어떻게 찢어져 있는지 그것까지 알아야 되는 거를 미디어를 저희가 자료를 보관하려고 하는 의도를 크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 같은 시민분들과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같은 마음인 걸 압니다. 그분들이 우리 독립운동가분들이 피땀 흘려서 나라를 찾으려고 또 그 수고한 마음으로 진행했다시피 저희도 같은 마음으로 이런 제작 방법을 방향을 잡아서 임하려고 합니다. 네,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해됐습니다. 제가 일단 네 이렇게 글자로 보시면 이해를 못할 것 같아갖고 일단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이신데 우리 오병석 감독님께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우리를 대표하는 지역의 정치인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권력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인들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권한을 어디에 써야 되냐면은 그 지역의 민주주의나 아니면 그 소외된 자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쓰라고 권한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 뜻깊은 일을 기획하고 진행할 때 그 뒷받침을 해달라고 정치인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획을 처음으로 논의했을 때 자신의 그 모든 역량을 바쳐서 함께 하겠다고 하는 시의원이 계셔요. 허선 의원이신데 옥산 북명동 그 지역구를 두고 있고요. 그러면서 허선 의원님과 그 대화를 하면서 참 이 청주 지역이 미래 비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러 허선 의원님을 가장 그 마지막으로 발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허선 의원님께서 마지막 그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주시의원 화선입니다. 제가 선착다고 생각하는데 언제나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시니까 보다 큰 정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도 많이 생깁니다. 먼저 충북 지역 공동체 연대, 그다음에 경실련 회원님들, 그다음에 광복회 우리 충북 지부장님 이하 광복회 회원님들, 여하튼 혹독한 이 더위에 얼마나 사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하루 온도가 막 40도 가까이 됐다가 그래도 요즘 들어서 한 34도 되니까 그래도 좀 살만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관리 유의 잘 하셔가지고 만날 때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발제문을 하는 것은 아까 그 이기석 형님 말이 정답은 아닌 것 같고요. 간 다음에 한 번 더 들었다는 이유로다가 좀 이렇게 어려운 숙제를 내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오늘 또 이렇게 마지막 발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뭐 바쁘셔서 가신 우리 도의장 이상식 의장님하고 우리 시의원님 두 분, 그 다음에 우리 강복회 충북 지부장님, 그 다음에 우리 기자님들 다 오르시고 그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공감하시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좀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조례안 발의해서 지속적인 기록 사업에 뒷받침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하튼 발제문 좀 읽겠습니다. 한 3일 정도 후면은 우리가 광복 80일 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광복 그날의 그 감동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 체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도 그 감동의 물결이 온 누리에 얼마나 참 그 감동이 지속되고 그 다음에 느꼈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참 뿌듯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후손들이 그거에 걸맞는 뒷받침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반성하는 그런 감정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독립운동가를 기르는 것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살았습니다. 요즘 트럼프라고 하는 그 패권주의 앞에서 많은 약소국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국가를 봤었을 때 그래도 우리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정신을 더욱 간절함으로다가 느껴지고 다가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북회 충북지구에 미비하게 남겨진 300여 분의 기록, 즉 서울을 받았지만 그 기록이 미비한 독립운동가의 발굴, 여기서 발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록 사업을 하다 보면 또 뜻하지 않게 우리가 몰랐던 그런 무명 독립운동가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도 어쩌다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발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발굴 및 기록 지원 사업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는 강북회 충북지역 공동체연대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여기서 본위원이라고 하면은 시의원만 생각했었을 때 각 지역구별로 대표성을 가지고 이 기록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신민수 의원님, 한용진 의원님, 그 다음에 오늘 지역 활동 때문에 부득이하게 참석은 못했지만 항상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는 상당구의 박병만 의원, 그 다음에 이제 흥덕구의 저 이렇게 해서 아마 이 조례안을 만들 때 같이 노력할 것이고요. 공동 발의로다가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그 공적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안타까움에 무명에 가까운 독립운동가를 발굴 및 기록하고 그 공적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그 후손들의 명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의 독립운동가는 자료 부족, 기록의 소실, 후손의 단절 등으로 인해 국가로부터 정당한 평가와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활동했던 무명 독립운동가들은 그 공적이 확인되지 않은 채 역사 속에 묻혀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역사와 인물을 발굴 및 기록하고 계승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충북과 청주 지역의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수집, 조사하고 학술 연구를 지원하며 서훈을 받았지만 그 기록이 미비한 독립운동가의 자료 확보를 위해서 행정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훈을 받았지만 그 기록이 미비한 독립운동가 발굴 및 기록 사업에 조례하는 관련 전문가와 연구기관의 협력, 자료 수집 및 조사, 홍보 및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충북, 청주 지역의 독립운동 역사를 재조명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일이 아니라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는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지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 보훈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북회 충북지역 공동체 경실련 회원 여러분, 친일을 하면 3대가 응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멸한다는 소원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 않습니까?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정당한 평가와 예우를 받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라 사려됩니다. 존경하는 강북회 충북지역 공동체연대 경실련 회원 여러분, 서훈을 받았지만 그 기록이 미비한 독립운동가 지원 조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십시오. 우리 시의원 내부는 본 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록되지 않으면 기억되지 않는다. 너무나 당연한 표현입니다. 그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해 주신 유윤걸 강북회 충북지부장님과 강북회 충북지역 공동체연대 회원님들, 그 다음에 경실련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지역의 시의원 내부는 공동 발의에 의해서 이 기록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발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허선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청주의 4개 지역구잖아요. 4개 지역구의 시의원들 한 분들씩 해서 공동 발의를 해서 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발제를 하면서도 느끼는 것이 보면 우리가 그 과거 문재인 대통령 때 홍범도 장군을 그 유해를 국내로 이제 모시잖아요. 국내를 모시는데 참 그 감격스러웠던 것이 공해상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올 때 홍범도 장군 비행기가 오는데 대한민국 공군이 일개 편대가 전투기가 그것도 아, 그 누구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홍범도 장군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최고의 최신기 중에 전투기가 양옆에 호위를 하면서 국내로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육사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동상을 철거하느니 아니면 유해를 뭐 어떻게 하느니 흔들리는 작업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기록 사업을 하는 것은 이념적 정부가 어떠한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독립운동 유공자, 독립운동 한 사람에게는 국가에서 최고의 대우를 해주자. 그리고 이 충북 지역에서도 독립운동을 하는 후손들은 우리가 기억해서 이 충북 지역에서 가장 훌륭한 대접을 받도록 하자. 그것이 그분들이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투쟁한 것이고 그 목숨을 바친 그 피와 땀으로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강복회 지부장님 그리고 사무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게 유지를 받들어서 활동을 하시는 것에도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도의원, 시의원님들 오늘 그 어려운 시간을 내주셔서 기꺼이 저희들과 뜻을 함께 해주셔서 깊은 관심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방송 대상에 빛나는 우리 유해울 김현 작가님 좋은 글 솜씨로 대중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기록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오병석 촬영 감독님 길이 남을 수 있는 멋진 영상. 다른 것들은 제 생일 잔치는 오늘 찍었다 못 찍으면 내년에 다시 찍으면 돼요. 근데 후손들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영상으로 잘 찍어놔야 되거든요. 오병석 촬영 감독님께도 기대를 크고요. 더더욱 기대를 큰 것은 여러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눈동자가 이 기록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잘 발전돼서 먼저 이 세상을 떠난 독립운동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후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요. 한두 번 정도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성원은 작가님한테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저 신성호님은 짧게 나오셔가지고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이거 목소리 끄면 거기서 그냥 마이크 없이 하셔도 되고. 제가 저희 증조부님께서 진영을 갔다 오셨는데 일대기를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가님하고 같이 활동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지금작도 다큐도 찍고 싶고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가 알려주신 그 기록이 있어요. 할아버지 중전우리가 체포했던 기록하고 지금에서 회유증하고 나오신 진단서도 집에 보관 중이거든요. 같이 협동해서 다큐멘터리식으로 만들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 같은 데서 연락주시면 하고요. 특별히 또 우리 남상범 기자님과 권영일 기자님이 방송 촬영을 하시냐 고생하셨는데 두 분 기자님에게도 한 푸박스 부탁드립니다. 네, 또 이상락 선생님. 제가 오늘 한 말씀 해주세요. 늦었느냐면 모제 이상설 기념관에서
충북 독립운동사 학술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혀 몰랐던 여러분들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1919년 3.1 독립운동이 끝나고서 1927년에 신간하게 조직돼요. 충북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이 괴산입니다. 이름 없는 무명 독립운동가가 무수히 많아요. 여기 보니까 사실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제대로 읽어보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학 선생님도 그 이상서 선생님의 직계 후손이시고요. 독립운동에 관심이 많으시고요. 강구 하나만 하고 선생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충북 지역에서 무명 독립운동가의 기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 저쪽에 보시면 정영신 선생님이 계시는데 정영신 선생님의 부군께서 그 해외 그 대사관에서 37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셨던 아주 인재예요. 서울대 그 외교학과를 나오시고 그 외교학과 동기분 중에 황태여 동국대 교수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독립운동 사회에 대해서 국내에서 알아주는 권위자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서 그분이 이렇게 강연을 한번 다니면은 일에 강연 한 500만 원 정도 강연료를 받는데 네, 그분이 이제 그랬나 봐요. 그럼 강복회와 충북 지역 공동체연대와 정치연대를 하면 한 50만 원 정도에 한번 일에 강연 해주겠다. 그러니까 막걸리가 그러니까 50만 원 정도 해주겠다라고 해서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셨는데 그 정영신 선생님과 그 부군께서 무슨 개떡 같은 소리냐. 50만 원이 무슨 뭐 남의 강아지 이름이냐. 막걸리 한 병 해달라. 그러니까 그 황태현 교수께서 아유 더럽지만 막걸리 한 병 해주겠다. 라고 해서 조만간에 그 초청 강연을 잡을 거예요. 근데 실제 여기 우리 충북 지역에서는 모르지만 그분이 속해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외교관, 역사학자, 정치인들이 다 서울대 출신들이 속해 있는 한 몇십 명의 단톡방이 있어요. 그분들만 다 잡아간 나라가 망할 정도로 이렇게 영향력 있는 분들인데 그분이 막걸리 한 병에 우리한테 강연회를 하러 내려오시는 거예요. 청주까지.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걸리 한 병씩 들고 찾아와야 되겠죠. 강의들을 오셔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지금은 이제 첫 발을 디디는 것이라 여기 한 60여 명 모이는 자리를 했어요. 그때는 저쪽 도시재단 캔턴에서 한 150명, 20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자리에서 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30명 앉아가지고 그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하는 석학을 앉혀놓고서 마이크를 주고 우리가 부끄럽잖아요. 충북 지역. 그래서 그때는 내 주변 사람들 한두 명씩 손잡고 또 강의실을 꽉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고요. 정말 날씨가 선선해졌다고 하지만 2시간 가까이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서로에게 서로 고생했다고 힘내라고 하는 것 같아요.